다육이는 크게 자라는 식물이 아니기 때문에 비료가 많이 필요하지는 않죠. 그래도 뭐 그 비료 중에서 다육이한테 그래도 필요한 비료는 그 칼슘하고 질소는 모든 비료의 어머니라고 그러죠. 비료 중에 비료. 그다음에 비료의 어머니 그렇게 하는 질소라는 거는 식물을 성장시키는 거니까는 질소가 없으면 모든 거는 자랄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칼이라든가 인산 그런 거 같은 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필요로 하는 게 이제 칼슘이죠. 칼슘은 이제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제 뿌리라든가 열매를 튼실히 하고 자구 생산을 도와주고 그런 거 세포의 막을 두껍게 하고 그러기 때문에 칼슘도 다육이한테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꼭 다육이한테 관한 거는 아니지만은 질소라는 거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질소는 공기 중에 우리가 질소 성분이 한 80% 정도 되죠. 그렇지만은 질소가 굉장히 안정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공기 중에서 분리가 돼 가지고 이걸 갖다가 질소를 인간이 이용하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보통 질소를 얻는 거는 이게 번개불 같은 게 치면은 질소가 이제 해갖고 질소가 분리돼 가지고 공기에서 고정화되는데, 그래 가지고 이제 다육이를 키우는 사람도 어떤 사람들은 빗물을 받아 갖고 이제 주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하여간 빗물이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인간이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질소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질소 비료가 필요하죠. 질소 비료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다육이 농장에서는 질소 비료를 엄청나게 쓰고 있더라고요. 질소 비료를 엄청 쓰고 있는데 다육이를 갖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진 않지만 질소는 인간이 어떤 작물을 키우는 데서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근데 가장 또 얻기 어려운 거죠. 그래가지고 1900년도쯤에까지는 이제 인간이 안정적으로 한 7억에서 한 10억 정도, 그 정도 이제 인간이 유지를 했었죠, 인구수가. 근데 이제 이게 산업혁명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인구가 생산 물질이 늘어나고 생활이 윤택해지니까 인구도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래가지고 그 시절에 이제 멜더스라는 경제학자가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인간 수가 너무 많아져서 이제 폭발한다. 그런 인구 폭발론 갖다가 이제 인구 트랩이라고 그러는 그런 게 그 시절에 굉장히 호응을 얻고 있었어요. 그런 이론이. 근데 그런 이론을 깨트려 가지고 식량 생산을 획기적으로 가져오게 한 사람이 바로 프린츠 하버라는 사람이죠. 프린츠 하버라는 사람이 질소를 값싸게 얻는 방법을 발견해 가지고 그거를 이제 상업화 시켜 가지고 식량의 문제를 갖다가 일거에 이제 해결을 했죠. 그래가지고 폭발적으로 지금 인구가 한 80억 정도 된다 그러죠. 2050년 정도는 한 100억 정도 될 거라고 그러는데, 인구가 지금은 굶어 죽는 사람은 없죠. 현실적으로는 일부 국가나 일부 그런 데서 이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지만은 식량이 자체가 없어서 굶어 죽는 게 아니고 식량을 살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굶어 죽는 거죠, 쉽게 말해서. 프린츠 하버가 질소를 갖다가 이제 질소를 갖다가 값싸게 고정하는 방법을 발견해갖고 그 사람이 이제 노벨 화학상도 받죠. 그러니까 뭐냐면 공기에서 빵을 만들었다. 그런 식의 어떤 그런 걸 하면서 그 사람한테 노벨 화학상을 갖다가 이제 주게 되는데, 수여를 하게 되는데,
사실상 프린츠 하버가 없었으면 오늘날의 대다수의 인간들은 태어나지도 아마 못했죠. 태어나지도 거의 태어날 수가 없죠. 태어날 수가 없어가지고 태어날 수가 없고, 그 당시에도 그 인구를 갖다 어떻게 하면 줄일까에 대한 엄청난 노력을 연구를 나름대로 정치적인 걸 해왔고, 그때 영국 같은 데는 뭐 아일랜드에 대기근이 들었는데 일부러 그 죽게 만들어 갖고, 대기근을 했을 때 죽게 만들어 가지고 기아로 이제 죽는 사람이 엄청 많았죠. 그래가지고 영국하고도 더더욱이 이제 사이가 안 좋아지는 그런 계기가 된 것도 있는데, 이 프린츠 하버는 독일계 유태인이에요. 독일계 유태인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암모니아 가스를 이용해 가지고 그 질소를 갖다가 공기의 질소를 고정하는 방법을 했는데, 그 전에는 이제 그 재미난 하나의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퇴비 생산을 해 갖고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퇴비 생산이 이제 대량으로 할 때는 문제가 여러 가지 많죠. 대량으로 생산할 수도 힘들고, 또 비료 효율도 낮고,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 비료를 갖다가 이제 그 퇴비를 생산하다가 칠레 쪽에 그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이제 농작물의 수익을 갖다가 농작물의 생산량을 늘릴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던 차에 칠레 그 바닷가에 있는 사막에서 바다 새들이 그 똥 싸는 거하고 알 부스러기를 갖다가 그 겹겹이 쌓였어요. 그게 그 겹겹이 쌓인 거 갖다가 그게 이제 구아노라고 하는데, 그것이 그 엄청난 질소 비료라는 걸 갖다가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전에도 그게 이제 그 폭약의 원료로도 이제 질산이 지금 폭약에는 거의 막 질산이 다 들어간다고 그러죠. 근데 그래가지고 그거를 또 그게 질소 비료, 초산태 질소라는 비료로도 이제 쓸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너도 나도 그걸 갖다가 이제 살라고 그랬죠. 근데 그게 뭐 한정돼 있다 보니까는 그리고 또 가격이 그래갖고 엄청나게 올랐죠. 올라가지고 그래갖고 그 칠레가 이웃 나라랑 그거에 대한 소유권 분쟁으로 해가지고 남미에서 전쟁도 일어났어요. 그러던 차에 이제 여기가 프린츠 하버가 이걸 갖다가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하버 보쉬라는 혼자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거의 다 이제 한 70%, 80%는 프린츠 하버가 그걸 했고, 그 다음에 보쉬라는 사람하고 최종적으로 같이 해가지고 이제 그걸 했는데, 그거는 이제 그 공식까지는 필요 없고, 또 어렵기도 하거니와 공식까지는 필요 없고, 그런 재미난 그 사례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근데 그 사람이 노벨 상을 그게 이제 1910년 정도에 있죠. 10년 정도에 그걸 갖다가 이제 그걸 갖다 해갖고 독일의 BASF라는 화학 공장에서 그걸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그러다가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을 하게 되는데, 제1차 세계대전에 때 그것만 질소 비료만 이거 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독일에 대한 굉장히 그 유태인이지만은 자기는 유태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이제 개신교로 이제 개종을 해고 그래가지고 독일 유대교 같은 것도 뭐 전혀 믿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는 자각도 전혀 없었는데, 독가스를 갖다가 이제 이 사람이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개발한 독가스를 갖다가 이제 처음엔 독일 정부도 결국 인간이 하는 전쟁에 이 독가스는 너무 잔인하다 그랬는데, 이제 하버는 오히려 이거는 잔인하지 않다. 이거는 팔다리가 오히려 인도적이다. 뭐 이런 걸 했죠. 독가스 마시면 죽으니까는 신체가 이제 멀쩡해갖고 죽으니까 팔다리가 어디 잘라지거나 뭐 어떻게 돼갖거나 이런 거 죽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인도적인 거다. 막 이런 식에다가 결국 군부가 나중에 이제 그 책임 문제가 있을까봐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도 하버가 이걸 갖다 하버가 굉장히 영향력이 컸어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하버가 아주 중요하고, 또 전쟁이 지지부진하고 그러니까는 이제 독일 정부도 이걸 썼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혁혁한 전과를 올렸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너도 나도 이제 연합군도 쓰게 됐어요. 연합군도 쓰게 돼가지고 6개월 후에는 뭐 연합군도 다 같이 썼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쟁이 이제 1918년에 전쟁이 연합군의 승리로 이겼다 하더라도 그 하버를 갖다가 뭐 그거를 전범으로 할 수는 없었죠. 전범을 하기는커녕 이 사람이 1918년에 그 노벨 화학상을 갖다가 이제 그 유럽 전역에 대해서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그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 또 에피소드가 이 사람 부인이 독일에서 최초의 그 화학 박사 수여를 받은 사람인데 이 부인이 뭐 일설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뭐 다른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설도 있고 가정이 평탄하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일설에는 또 이 여자가 자기의 과학을 갖다가 이런 전쟁에 이용하는 가스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거에서 이제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그것 때문에 뭐 이 여자는 결국에는 권총 자살을 해갖고 죽어요. 권총 자살을 해갖고 죽는데 죽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설왕설래를 하게 되는데 어떤 뭐 그래가지고 독가스를 개발하는 걸 반대를 해가지고 이제 부부싸움이 심해져가지고 이제 열받아갖고 권총 자살했다는 얘기도 있고 뭐 다른 이유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싸우고 프린츠 하버는 전선으로 갔는데 그 와중에 이제 죽었죠. 죽었다는 소식을 갖다가 이제 프린츠 하버인데 돌아오지도 않았어요. 장례식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부 사이는 굉장히 나빴다고 볼 수 있죠. 엄청나게 뭐 그 정도면 엄청나게 나쁜 거죠. 그러는 뭐 우여곡절을 겪고 그러다가 이제 제2차 세계전이 일어나가지고 이 조약에서 막 어마어마하게 배상금이나 이런 걸 갖다가 독일한테 부여하니까는 그런 거에 대한 극복의 문제가 이제 생기고 또 그러면서 그 연합군에 대한 독일 국민이 이제 저항감이 생기게 되고 적개심이 그러면서 유태인이 이제 또 이렇게 어렵게 되니까는 유태인이 바리바리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이제 독일을 떠나게 되고 막 여러 가지 그런 정치적인 상황에서 그러니까 독일 국민들이 유태인을 엄청나게 싫어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치당이 득세를 하면서 유태인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죠. 유태인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다 보니까는 자기는 하버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생각도 전혀 없었지만 유태인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박해를 받기 시작해요. 박해를 받기 시작하다가 이제 그 사람이 결국에는 이제 독일에서 견디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제 영국으로 가서 케임브리지 대학에 이제 교수를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영국에서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이 어쨌든 간에 영국 군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기 때문에 독가스 때문에 많이 죽어갖고 이제 평판이 안 좋고 막 영국 정부에서는 그 사람을 많이 이용을 하려고 그러는데 독일 여론이 안 좋았, 영국의 여론이 엄청나게 안 좋고 그래가지고 결국 또 여론도 안 좋거니와 또 이 사람이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여론이 안 좋은 걸 갖다가 못 참아가지고 결국에는 영국도 떠나게 됩니다. 그래요. 영국을 떠나가지고 이제 세계 여행도 하게 되고 막 그러는데 그런 와중에 식민지 시대에 우리나라도 왔다 그러죠. 그때는 이제 일제 식민지 시대에 이제 조선인데 한국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왔다고 그러는데 그냥 이 사람이 뭐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건국이 되면서 이스라엘의 초대 연구소장으로 국립연구소장으로 화학연구소장으로 이제 선정이 돼가지고 이제 가던 중에 스위스에서 이제 이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결국에 일생을 마치게 되는데 참 영과 옥이 이제 욕이 이제 같이 이제 교차하는 삶을 살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이 사람의 재혼을 했는데 이 사람의 외손녀도 이제 화학 박사가 됐는데 화학 박사가 염소라든가 뭐 그런 독가스를 갖다가 이제 해독하는 일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자기 할아버지가 만든 염소라든가 그런
그 독가스에 대해서 완전히 그걸 중화시키는 그런 연구를 해갖고 그걸 다 했는데 완성을 시켰는데 또 그 손녀 딸도 그러니까는 권총 자살을 합니다. 그래갖고 일가로 보면은 불행한 거죠. 이 가족사나 이런 걸 보면은 이 사람이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그 과학자는 평화 시에는 세계에 속하지만은 전쟁 시에는 국가에 속한다는 유명한 말도 남겼고 또 셰익스피어의 하는 말처럼 인생이라고 그러는 거는 멀리 보면은 시극이지만 가까이 보면 비극이라고 그런 말이 이 사람의 프린츠 하버라는 사람의 인생에도 또 꼭 들어맞는 그런 말 같아 가지고 또 씁쓸한 그런 것도 있어요. 오늘은 그러니까는 꼭 다육이에 가는 건 아니지만은 어떤 우리 인간 요새는 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바람에 식량 문제 같은 거가 엄청 농작물이 올라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도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프린츠 하버라는 흥미로운 사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우리나라 농업에 또 다음에는 언제 기회가 되면 우리나라 농업에 획기적인 어떤 변화를 갖고 온 우장춘 박사에 대해서 또 우리나라 초대 농업진흥청장이기도 하고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을 설립하기도 하고 그랬던 우장춘 박사에 대해서 한번 또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